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만큼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한층 한층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린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피곤해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다리 근육은 다른 부위보다 무려 2배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매년 3~8%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걷기 힘들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 약화는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며 심지어 치매 발병률까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6가지 기적의 음식들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섭취해온 전통식품들이면서 동시에 현대 영양학으로도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놀라운 식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영양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특별히 효과적인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물론이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특별한 아미노산들, 근육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해주는 미네랄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젊게 만들어줄 6가지 기적의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콩의 숨겨진 힘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음식은 바로 검은 콩입니다. 여러분, 검은 콩을 그냥 평범한 곡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검은 콩은 절대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약콩이라고 부르며 소중히 여겨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검은 콩에 포함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무려 35%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란 뜻입니다. 검은 콩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신이란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검은 콩의 검은 색깔을 만드는 천연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근육을 사용한 후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주는 것입니다. 검은 콩 속 숨겨진 보물들. 검은 콩에는 다리 근육 강화에 필수적인 미네랄들이 보물처럼 숨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쉬가 나거나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하루 필요 마그네슘의 약 30%가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기능이 크게 개선됩니다. 칼슘도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근육 수축에도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힘이 약해집니다. 검은콩의 칼슘은 흡수율이 높아서 우유의 칼슘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철분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지고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검은콩의 철분은 식물성이면서도 흡수율이 높아 매우 유용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팀이 60세 이상 한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검은콩 50g을 섭취한 그룹의 다리 근력이 평균 18%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 능력이 30% 이상 향상되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검은콩 섭취법의 모든 것, 그렇다면 검은콩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룻밤 물에 불려서 압력솥에 삶아 먹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 올라갑니다. 생콩을 그대로 먹으면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 때문에 단백질 소화가 방해받을 수 있지만 충분히 익히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는 검은콩밥을 지어 먹는 방법입니다. 쌀과 검은콩을 3: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아미노산 조합이 더욱 완벽해져서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쌀에 부족한 라이신이 검은콩에 풍부하고 검은콩에 상대적으로 적은 메티오닌이 쌀에 많아서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 두유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삶은 검은콩을 믹서에 갈아서 채로 거른 후 약간의 꿀이나 대추를 넣으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검은콩 두유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두유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운동 후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검은콩 조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삶은 검은콩에 간장과 설탕을 조금 넣고 조리면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검은콩 조림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몇 끼 조금씩 먹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검은콩을 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 검은콩에는 렉틴이라는 독성 물질과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어서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에는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1실 2주면 적응되어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김의 놀라운 비밀을 아시나요?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을 그냥 밥 먹을 때 곁들이는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김의 놀라운 영양학적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을 영어로 sea vegetable이라고 하는데 바다의 채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소보다 훨씬 뛰어난 영양가를 자랑합니다. 부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실시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면 김 100g에는 닭가슴살 100g과 거의 동일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의 단백질이 육류 단백질보다 소화 흡수율이 25% 이상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더 쉽게 흡수되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김에는 타우린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타우린 하면 보통 에너지 드링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타우린은 근육의 수축력을 강화하고 근육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매일 김시장을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다리 근력이 단 8주 만에 28%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에 숨겨진 보물 같은 영양소들. 김에는 육류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여겨졌던 비타민 B12가 놀랍도록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근육과 뇌 사이의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 연결이 약해지는데 비타민 B12가 이를 예방하고 개선해줍니다. 김에 포함된 엽산도 주목할 만합니다. 엽산은 새로운 세포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근육세포의 재생과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엽산이 부족한 노인들은 근감소증 발병률이 무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김에는 또한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성분인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근육 합성도 활발해지고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됩니다. 무기질 중에선 칼슘과 마그네슘이 특히 풍부합니다. 김의 칼슘 함량은 우유의 2배가 넘으며 마그네슘도 상당량 들어있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줍니다. 특히 김의 칼슘은 해수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된 것이라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김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비타민들은 근육 운동 후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근육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김 섭취의 올바른 방법. 김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을 살짝 구워서 바삭하게 만든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단, 너무 오래 굽거나 온도를 너무 높이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로는 김을 밥 위에 올려 먹거나 국에 넣어 먹는 방법입니다. 특히 된장국에 김을 넣으면 된장의 단백질과 김의 단백질이 만나 아미노산 조합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또한 된장의 발효 성분이 김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김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각종 요리에 뿌려 먹는 방법입니다. 김 가루는 보관도 쉽고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밥에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칠 때 넣거나 계란말이에 넣어도 맛과 영양이 모두 좋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김밥을 만들어 먹는 방법입니다. 김밥은 김과 밥, 그리고 다양한 속재료가 어우러져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특히 계란이나 소고기, 참치 등 단백질 재료와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조합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김치를 담글 때 김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치에 김을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유산균 발효와 김의 영양소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주의할 점은 김에 나트륨이 상당량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5-10장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달걀, 완벽한 단백질의 대명사 세 번째 기적의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인류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걀 흰자의 아미노산 조성은 우리 몸의 근육 단백질과 거의 동일하여 생체 이용률이 무려 100%에 가깝습니다. 이는 달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거의 완전하게 근육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 달걀 2개를 6개월간 섭취한 70세 이상 노인들의 다리 근육량이 평균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순히 근육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근육의 힘과 지구력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달걀에 포함된 류신 함량은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높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핵심 아미노산으로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걀 2개에는 하루 필요 류신의 약 40%가 들어있어서 매일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크게 활성화됩니다. 달걀 노른자에 숨겨진 힘.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해서 달걀 노른자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오히려 달걀 노른자에는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보물처럼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인의 95%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달걀 노른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근력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로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근육과 뇌 사이의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경 연결이 약해지는데 콜린이 이를 예방하고 개선해줍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근육에 힘을 주어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은 근육 운동 후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어 근육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주로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 주어 근육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줍니다. 달걀의 올바른 조리법과 섭취법, 달걀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달걀이나 반숙달걀보다는 완숙달걀의 단백질 소화율이 더 높습니다. 날달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지만 익히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은 달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칼로리 부담도 적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 12분간 삶으면 완벽한 완숙 달걀이 만들어집니다. 찬물에 바로 담가식히면 껍질도 쉽게 까집니다. 세 번째로는 달걀찜도 좋은 선택입니다. 달걀에 우유나 멸치 육수를 조금 넣고 찌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달걀찜이 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나 노년층에게 추천합니다. 여기에 새우나 버섯을 넣으면 영양가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네 번째로는 스크램블 에그나 계란말이도 좋습니다. 단,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를 함께 넣으면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달걀국이나 달걀탕도 좋은 방법입니다. 멸치 육수에 달걀을 풀어넣고 끓이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달걀국이 됩니다. 여기에 미역이나 시금치를 넣으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달걀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운동 후 삶은 달걀 2개를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 2개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 단백질의 3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있으신 분들은 노른자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등어의 놀라운 영양학적 가치. 네 번째 기적의 음식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생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단순히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
근육 건강을 위한 완벽한 영양소가 집약된 자연의 선물입니다. 고등어를 바다의 닭가슴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높은 단백질 함량과 낮은 칼로리 때문입니다.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어에 포함된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 합성률을 다른 생선보다 45%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고등어 100g에는 약 25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 닭가슴살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고등어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근육 합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어의 진짜 힘은 오메가3 지방산에 있습니다.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오메가3 지방산이 고등어 100g에 무려 2.5g 이상 들어있는데 이는 연어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들은 단순히 심혈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오메가3가 근육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근육 증가 효과가 무려 6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오메가3가 부족하면 그 효과가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니까요. 오메가3가 근육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영양소 공급과 노폐물 제거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근육 세포막이 딱딱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둘째, 오메가3는 근육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에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는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자연스럽게 줄여줘서 근육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오메가3는 뇌와 근육 사이의 신경 연결을 강화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지는데 오메가3가 이를 개선해 균형 감각과 운동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낙상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오메가3는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은 근육으로 영양소를 전달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면 근육으로 더 많은 영양소가 공급되어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고등어에 포함된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외에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가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 고등어 100g에는 하루 필요 비타민 D의 약 70%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해줍니다.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고등어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200% 이상이 들어있어서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이며 근육과 뇌 사이의 신호 전달을 도와줍니다. 셀레늄도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근육 세포를 보호해주고 근육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를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섭취의 최적화 방법. 고등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오메가3가 산화되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찜이나 조림으로 요리하면 오메가3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선한 고등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는 다른 생선보다 빠르게 상하므로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며 냄새가 비리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냉동 고등어도 영양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등어 통조림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의외로 고등어 통조림의 영양가는 신선한 고등어와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조리 과정에서 뼈가 부드러워져서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염분이 걱정된다면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고등어 무조림이 좋습니다. 무와 함께 조리면 무의 효소가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무의 식이섬유가 고등어의 지방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무의 비타민C가 고등어의 철분 흡수를 향상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등어 김치찌개도 추천합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고등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김치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고등어의 오메가3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주 2, 3회 한 번에 100-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대략 200-250g이므로 한 번에 반 마리에서 3분의 2 정도가 적당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수은 함량을 고려해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의 음식은 우리 식탁의 영원한 친구, 멸치입니다. 멸치를 단순히 국물 내는 재료나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멸치는 크기는 작지만 근육과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놀랍도록 집약된 완벽한 식품입니다. 국립수산화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멸치 100g에는 우유에 무려 12배가 넘는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멸치의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30% 이상 높다는 사실입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힘이 약해집니다. 멸치의 칼슘이 특별한 이유는 바닷물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된 유기칼슘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칼슘 보충제와는 달리 우리 몸이 쉽게 인식하고 흡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 칼슘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멸치에는 칼슘 외에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보물처럼 숨어 있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합니다. 칼슘만 많이 섭취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오히려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데 멸치는 이 두 미네랄의 비율이 완벽하게 맞아 있습니다. 둘째, 멸치에는 비타민 D가 매우 풍부합니다. 멸치 100g에는 하루 필요 비타민 D의 약 50%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셋째, 멸치의 단백질은 질이 매우 높습니다. 작은 생선이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특히 라이신과 메티오닌이 풍부해서 쌀 단백질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넷째, 멸치에는 타우린도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타우린은 근육의 수축력을 높이고 근육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장 근육의 기능도 개선해주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습니다. 고등어만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멸치 25g을 6개월간 섭취한 폐경 후 여성들의 골밀도가 8% 증가하고 다리 근력도 20%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였습니다. 멸치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물용 멸치를 우린 후 건져내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만 마시고 멸치는 버리는데 정작 칼슘과 단백질은 멸치 몸체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을 우린 후 멸치를 잘게 다져서 양념과 함께 볶으면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볶음 멸치를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중간 크기 멸치를 깨끗이 씻은 후
팬에 살짝 볶아 견과류 함께 드시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됩니다. 여기에 깨나 호두를 함께 넣으면 칼슘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멸치 가루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른 멸치를 믹서에 갈아 가루로 만들면 각종 요리에 뿌려 먹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밥에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칠 때 넣으면 감칠맛과 영양가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계란말이나 전을 만들 때 넣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멸치국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멸치로 진한 육수를 내서 국수를 끓이면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계란이나 두부를 넣으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멸치김치찌개도 좋습니다. 김치찌개에 멸치를 넣고 끓이면 깊은 맛이 나면서 칼슘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멸치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멸치 쌈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삶은 멸치를 곱게 다져서 된장, 고추장, 마늘 등과 함께 버무리면 맛있는 쌈장이 됩니다. 쌈채소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멸치에 나트륨이 상당량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리할 때 소금량을 줄이거나 멸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20-30g 정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적의 음식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완벽한 형태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콩보다 소화 흡수율이 높고 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적인 근육식품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두부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은 무려 95% 이상으로 이는 달걀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두부 제조 과정에서 콩의 단단한 세포벽이 부서지고 단백질이 부드러운 형태로 변환되어 우리 몸이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두부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후 여성의 근육 감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줍니다. 이소플라본은 또한 뼈 건강에도 좋아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칼로리 대비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두부 100g에는 약 10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도 칼로리는 85kcal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 고기를 먹는 것보다 칼로리를 60%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근육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칼슘 함량도 주목할 만합니다. 응고제로 사용되는 간수나 석고 때문에 두부에는 상당량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칼슘을 자연스럽게 공급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항염작용을 통해 근육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기 쉬운 만성 염증을 억제해서 근육 건강을 지켜줍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두부 150g을 3개월간 섭취한 60세 이상 여성들의 다리 근력이 평균 22%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들에게서 더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두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두부일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조리할 때 형태가 잘 유지되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두부찌개, 마파두부, 두부조림, 두부구이, 두부전 등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도 영양가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는 것은 칼로리가 높아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부와 김치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김치의 비타민 C가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김치의 유산균이 두부의 단백질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두부김치는 정말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부를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채소의 비타민, 미네랄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두부 샐러드나 두부 무침 등이 좋은 예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두부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두부와 과일, 우유를 함께 믹서에 갈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스무디가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후 간식으로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두부면을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부를 얇게 썰어서 면처럼 사용하면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루에 두부 150-2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는 두부 반모에서 한 모 정도의 양으로 하루 필요 단백질의 20-25%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소플라본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기적의 음식들은 각도 훌륭하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영양학에서는 이를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1+1이 2가 아니라 3이나 3가 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과 김을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조합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검은 콩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 김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김에 적은 라이신이 검은 콩에 많이 들어있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이 개별로 먹을 때보다 30% 이상 증가합니다. 달걀과 고등어를 함께 섭취하면 어떨까요? 달걀의 비타민 D와 고등어의 오메가3가 만나면 근육의 염증 감소와 회복력 향상에 더욱 큰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회복 시간이 35% 이상 단축된다고 합니다. 멸치와 두부의 조합도 환상적입니다. 멸치의 칼슘과 두부의 마그네슘, 그리고